안녕하세요. 오토기오 김정민입니다. 그램 울트라 슬림 갤럭시북 2 프로, 네, 이 두 모델은 지금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갤럭시북 2 프로가 1년 먼저 나왔는데 갤럭시북 2 프로를 그대로 따라한 듯한 LG 울트라 슬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이, LG가 갑자기 왜 삼성을 따라하냐? 네, 이렇게 처음에는 LG가 비난을 좀 많이, 네, 지적이죠? 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품 리뷰를 하면서 리뷰와 광고는 다른 겁니다. 광고는 업체에서 혹은 업체의 의뢰를 받은 사람이 장점 위주로 나열을 합니다. 단점도 나열은 하는데 꼭 이렇게 하죠. 그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것들은 쏘쏘 별거 아니지 않을까요? 하면서 좀 설득하는 분위기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아주 작게 축소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입니다. 그래서 리뷰가 필요한 건데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에 리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리뷰들이 정말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리뷰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좀 안 가는 세상이죠. 자, 리뷰라고 하면 좋은 점은 이래서 좋습니다. 나쁜 점은 이래서 나쁩니다. 그리고 두 제품을 비교를 할 때 어느 한 제품은 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제조사들은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비교하지 말아도 제품은 비교해야죠. 비교해야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이 더 목적성에 맞고 소비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지불한 것보다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램 울트라 슬림이 1년 후에 나왔지만 원래는 삼성이 갤럭시북 시리즈에서 LG 그램을 따라하는 전략으로 제품 컬러를 잡았다가 이번에는 갤럭시북 3에서는 애플 맥북 스타일로 또 방향을 바꿨습니다 라고 지적을 저희가 해드린 겁니다. 원래 삼성은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에는 두 가지 공법이 있어요. CNC 밀링으로 깎아서 만드는 거와 사출 성형을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합금은 사실 사출 성형하는 것보다 CNC로 깎는 게 재료비는 더 많이 들지만 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좀 단순해지니까 깎아서 만드는 게 소비자들도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게가 무거워져요. 무게를 경량화하려면 사출 성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알루미늄 합금 사출이 있고 마그네슘 합금 사출이 있는데 왜 알루미늄 합금을 썼느냐? 이 마그네슘 합금은 삼성도 써봤어요. 그램이 마그네슘 합금으로 960g, 970g, 뭐 980g, 원래는 이제 990g으로 광고를 하는데 측정해보면 960에서 980g까지 좀 낮아요. 뭐 이렇게 1kg 언더의 노트북 시대를 여니까 삼성도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해서 마그네슘 합금을 처음에 도입을 해서 막 860g대까지 13.3인치 노트북을 무게를 낮췄습니다. 15인치 때 15.6인치로 하면 1kg가 넘어가서 15인치로 조금 줄여서 990g을 또 달성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그네슘 합금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확보하면서 수율도 높이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강도를 높이려면 성형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이걸 몇 세대 거쳐서 보완을 해야지 수율도 안정이 되고 비용도 낮아지는데 이거 해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또 내구성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바꾸자 해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바꿨는데, 그러면서 이 LG에서 밀 STD810G 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핵심 파츠가 이 D면입니다. 이 D면이 노트북에서는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두께를 얇게 성형해야 되는데 얇게 하게 되면 잘 깨지거나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LG 측에서 포스코와 협약을 통해서 이 포스코에서 마그네슘 합금으로 정말 끝판왕의 내구성을 갖출 수 있는 강판을 좀 만들어 보자 의뢰를 한 거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해서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LG 그램이 밀 STD810G 테스트를 막 통과를 해요. 경량 노트북이.
그러니까 삼성도 우리도 그럼 통과하겠어. 보니까 한판을 쓸 수 있는 재료 중에서 이 포스코 강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LG가 썼잖아요. 삼성도 생각을 했겠죠. LG가 썼는데 우리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있는데 이미 포스코에서 개발했고 LG가 썼다고 한들 우리도 쓰지 뭐, 좋은 건 나눠 써야지 하고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LG 그램에서 그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그램을 따라가기 위해서 초경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상판도 요게 CNC 밀링 방식이 아니라 그램과 같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마그네슘 합금 사출하듯이 사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플레이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많이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150g이 너무 무거워요. 150g이 무거운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배터리 용량도 한 10%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듀얼 쿨링팬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최소한 100g 정도의 경량화 기술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과 LG가 왜 똑같은 방식으로 노트북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980g이고 왜 이 친구는 1.13kg이냐? LG는 목적성에 맞게 초경량 부분에서 거의 10년 가까운 기술 개선을 계속 한우물만 파서 이루었고, 삼성은 계속 시장 상황에 맞게,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고, LG는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삼성이 LG를 처음에 따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형식이 비슷한데 출시 시기가 얘가 조금 앞서서 LG가 따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라고 교통정리를 해드린 건데, 그러면 이제 LG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번에 LG가 이렇게 얇게 만들려면 LCD보다는 OLED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OLED 중에서 극악의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주범이 있는데 바로 삼성의 15.6 아몰레드 풀 HD 해상도의 이 OLED가 이 해상도 문제와 해상력 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왜 해상도 문제와 해상력 지적을 받았냐면, 일단 해상도가 너무 낮다. 지금 16대 10으로 해서 2560 1600이나 아니면 2880 1800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FHD는 너무, 이거 예전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OLED의 이 버닌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타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소가 타는 겁니다. 근데 뭐가 타냐면 파란색 화소가 탑니다. 이 유기물로 만들어진 OLED는 증기 챔버로 이 발광 소자를 증착을 시킵니다. 필름에 증착을 딱 시켜요. 그러면 전력이 인가하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이고 이렇게 컨트라스트 무한대다. 왜냐하면 검은색일 때는 전원을 아예 꺼버리니까 색이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검은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은 또, 그럼 대비가 무한대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버닌이라는 화소가 타는 문제, 파란색 소자가 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닌 현상이 벌어지면 색이 바래요. 마치 디스플레이가 탄 것처럼. 그럼 이 파란색 소자에서 버닌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자를 키우는 방식을 한번 써보자 해서 파란색 소자를 2배로 키웠습니다. 빨간색, 녹색 소자보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세 개 소자가 나란히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선을 매끈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선은 직선도 있고 약간 사선도 있고 곡선도 있잖아요. 근데 사선이나 곡선을 표현할 때 계단이 생기거나 똑바로 표현을 못하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해상도도 낮은데 이런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게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저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야? 제품은 잘 만들었어요. 얇고 고급스럽고, 이 확장 단자도 이게 갤럭시북 2는 뭐 HDMI 단자도 있고요, 풀로 USB-A도 있고, C도 2개나 있고, 마이크로 SD도 있어요. 왜요? 진짜 확장력 좋습니다. 두께에 비해서. 두께가 LG 울트라 슬림이 0.9mm 정도 얇고 무게는 150g 정도 가볍지만 이게 USB Type-C 3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디스플레이에 체감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해상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문제다.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 LG가 근데 이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울트라 슬림에. 집어넣은 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램이 9년 정도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버전업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버전업이 돼야 되냐면 그램이
새로운 2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면서 더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게 야 마그네슘합금 좋은 거 알겠는데 마그네슘합금의 표면이 너무 구려 플라스틱 같잖아. 그래서 보면 알루미늄 사출 성형합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돼? 두께는 0.9mm 더 얇게 하면 돼? 무게는 150g 더 얇게 해서 그램의 상징인 980g 만들어 놓으면 돼? 2세대 제품이 잘 나왔는데 문제는 이러려다 보니까 16대 10 비율을 못 넣는 겁니다. 16대 10 비율을 넣으려면 가로가 한 8% 정도 확장이 되는데 입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가로 세로 두께 하면은 3배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대 10을 넣었더니 한 1.1kg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아, 이러면 새로운 시대의 2세대 그램이라는 상징성이 없어지니까 할 수 없다.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QHD를 넣자니 비용 문제는 너무 커지고 할 수 없이 삼성의 그 OLED 그 얘기 많은 OLED로 색감과 쨍한 콘트라스트 이걸 좀 얻고 해상도나 해상력을 좀 포기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LG가 잘하는 게 이 삽질이에요. 이렇게 뭐 남이 못한 것들을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막 꾸역꾸역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좀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LG가 이 해상력을 좀 쨍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좀 여기다 얹으면 고객들의 지적이 좀 덜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이 울트라 슬림이 2세대 모델로서 두께, 무게, 디자인, 소재 다 잘 잡았는데 그놈의 디스플레이가 욕을 먹었던 삼성 아몰레드 15.6인치 그 해상력에 문제가 있었던 파란색 화소를 뻥튀기 한 그걸 집어넣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좀 보완을 하자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솔직히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해결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드웨어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이 이 윈도우에도 클리어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클리어 타입이 뭐냐면 샤프니스를 좀 높여서 문자 가독성을 높이는 옵션입니다. 그 기능인데 이 클리어 타입으로 바꾼다고 해도 특별하게 뭐 좋아지지 않아요. 가독성은 여전히 그냥 조금 글자가 선명해지는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 선이 막 불규칙하게 표시되면서 오는 그 이질감, 막 흐린 듯한, 희미한 듯한 그 표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LG가 거기에다가 부스트를 하나 더, 그러니까 첨가제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100% 해결된다, 100% 문제 없다, 깔끔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뭐 이 정도면은 그래, 뭐 쨍한 색감과 OLED의 그 높은 콘트라스트 그리고 뛰어난 그런 색감 재현력을 얻는 대신에 해상력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요 정도면은 그래도 욕 나올 정도로 불편할 정도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개인마다 노트북의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내릴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글자를 이렇게 작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눈은 좋은데 이 작은 글자를 자꾸 보면은 오래 보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눈이 아파집니다. 피로감이 더하면 시력 저하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대략적으로 12포인트, 13포인트 정도 키워놓고서 편안하게 가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15.6인치 OLED 이 해상력 문제가 되는 이 폰트 크기가 대략적으로 10포인트, 9포인트 이렇게 작은 글씨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작은 글씨를 보면서 코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문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소프트웨어로 부스팅이 됐고 개선이 됐지만 적합하진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북 2에서 클리어 타입, 삼성은 그 노력을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클리어 타입에서 약간 샤프니스를 줬을 때 상태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그렇지만 고해상도 LCD나 고해상도 OLED에서 보여지는 그 깔끔한 폰트,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놓고 보면 윈도우 클리어 타입으로 사용하는 이 삼성 갤럭시북 2가 대략적으로 100 대비 해상력이 한 70% 정도 수준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면 이 LG에서 소프트웨어로 해상력을 보완한 이 그램 울트라 슬림은 한 85% 정도로 갤럭시북 2와 해상력이 좋은 고해상도 모니터의 딱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글자 가독성을 갖추고 있다.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좋아지고 약간 가독성이 좋아진 그 정도면은 난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두고 OLED나 이렇게 얇고 가벼운 이 장점을 취하시면 되고, 난 글자 가독성이 제일 중요해. 노트북 사는 이유가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통해서 문자도 많이 편집하고 또 코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일로 문의를 해본 결과 16대 10 버전도 이제 기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무게가 조금 늘어날 거라 그러네요. 14인치, 또 16대 10, 16인치 뭐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늘려나가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차별화된 가치를 다음 버전에서는 제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트북 리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세부적인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또 테스트도 하시고 정말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떤 제품이 더 목적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설계가 됐고, 비슷한 경쟁 제품 중에서 과연 어떤 제품에 살짝 더 구입한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지, 이런 판단을 사실 리뷰에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판단을 좀 드리는 목적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그 컨텐츠, 이런 영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또 배터리 시간도 비교해보고 뭐 발열 게임 이런 것들도 해서 디테일하게 또 보완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 다 찾아보시게 되면 처음에 제품의 출시 컨셉이나 가치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되고 세부적인 포인트까지 다 확인이 되면 비로소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애둘러서 뭐 장점 위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좋은 제품은 뭐 격하게 칭찬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소비자분들이 판단하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갤럭시북 2, 요게 이제 1년 먼저 나왔는데, 그램 울트라 슬림, 요 노트북이 사실 갤럭시북을 따라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램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2세대로 한번 이렇게 버전업을 하고, 다시 업그레이드가 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그램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서 15.6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그 해상력 문제, 그게 크게 민감하게 대두가 됐던 그 디스플레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LG 나름대로 연구실에서 뚝딱뚝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썼지만 100% 해결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갤럭시북 2에서 보여줬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정도.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얘가 70%면 울트라 슬림은 85% 정도 해상력을 통해서 불편감을 좀 덜하게 했으니까 그것도 눌러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셔도 된다는 게 아니라 매장에 가셔서 자기의 환경과 내가 가독성의 어떤 취향,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독성의 형태, 이런 것들과 디스플레이가 표시하는 그 정보의 디테일, 이걸 비교를 해보셔서 내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선택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그램 23에 대해서 분해도 많이 했고, 울트라 슬림은 이전 영상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부분만 저희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제품 선택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두 제품 다 괜찮은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이에요. 국산 제품인데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후회는 안 하시는데, 조금 더 만족하냐, 약간 더 아쉽냐, 뭐 이런 차이예요. 들고 영상을 다 찍었는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드네요. 국산 노트북 만세입니다. 정말 이런 시대가 와서 스마트폰, LG가 스마트폰을 그램처럼 했으면 이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